는 측근비리, 고개 숙인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최근 도내 학교 안전물품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8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경남교육청 학교 안전물품 납품을 명목으로 총 6천여만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박치환 전 경남학교안전공제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총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 모두가 박 교육감의 친인척이나 측근인데요. 좀 관계를 설명해 보면 박치환 전 경남학교안전공제 사무국장은 박 교육감의 선거 캠프 당시 재정 담당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박 교육감의 또 이종 사촌 동생인데요. 또 한 사람은 박 교육감의 선거 외곽 조직인 일출 산악회 총무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불구속 기소된 이는 박 교육감의 외종 사촌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 비리는 아무래도 천영기 의원께서 도의회 학교급식 비리 특위 활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 납품 비리 사건은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재질이 나쁩니다. 네. 박종훈 교육감은 당선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 공약 1번으로 학교 안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 안전시설 공사비 약 1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종 사촌 동생 진모 씨, 선거 애각 조직인 일출 산악회 총무 한모 씨 서로 짜고 발주업체 선정을 수월하기 위해서 6급 공무원까지 김 씨를 비롯한 시설직 일부 공무원들 인사도 개입했습니다. 박치환 전 사무국장에게 청탁을 했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네. 실제로 특정 지역 발주 담당 부서로 전보하게 됩니다. 되어서 비리는 조직적으로 저지르게 되고 사전에 말을 잘 듣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교체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달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최순실 사태와 무엇이 다르다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당연히 진상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박 교육감님은 이제 친인척들의 경우에 선거는 도우기는 했지만 선거 이후에 멀리한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실제로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박 교육감 선거 과정에 기여를 했고 당선이 됐는데 내심 기대했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행을 공모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박 교육감이 직접 이들을 챙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박 교육감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지순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죠. 네. 내심 경제 보상, 당연히 선거를 도우면 경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박치환 전 경남학교안전공제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분은 박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재정 담당을 다 하셨는데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이제 다 맡아왔거든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 교육감님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도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당연히 박종훈 교육감님 도덕적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또 지금 이 공직사의 비리하고 부패 척결이 정말 시대적 화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됐죠. 더해서 우리가 최순실 씨가 국가 권력을 사유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정말 이 절대적 이 시기에 박종훈 교육감의 이런 측근과 관련된 비리 사건은 사실은 이제 청렴을 강조했던 우리 박종훈 교육감에게 타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측근 비리를 박종훈 교육감이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 조사 과정을 한번 보면 지난 6월 중순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측근들이 발주 압력을 견디지 못한 한 공무원이 박 사무국장이 특정 회사 제품 설계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 조치하겠다. 이렇게 위협하죠. 이런 내용을 우리 공무원이 박종훈 교육감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 보냈는데 박종훈 교육감 모르겠습니까? 그 후에 박종훈 교육감을 찾아가서 단독 면담까지 합니다.
상위 이런 데도 우리 박종훈 교육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관계 내부 관계 공무원이죠. 제보를 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육청 내에서 그 교육청 내 감사관실이 있거든요. 감사관실의 특별감사팀에 이 사건을 넘겼어요. 넘겨서 6월 9일에 특별 그 조사관이 이 제보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실관계를 일단 물었고 혹시 그 증빙 서류를 갖고 있느냐 물었는데 증빙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뭐 교육청이 사실은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 계좌를 저희가 이렇게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6월 9일 날 특별조사관이 처음으로 이 제보자와 관계자 미팅을 한 이후에 이제 감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전격적으로 8월 10일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전방위적이었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까지 나갔냐면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그리고 인천시 교육감인 이청영과 묶어서 진보 교육감을 칼끝으로 겨누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번 그 검찰의 수사는 박종훈 교육감 선거 캠프에 있었던 그 회계 장부도 다 조사했고요. 굉장히 수사 방향이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이미 박종훈 교육감이 이 측근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박종훈 교육감과 연루가 있다라는 의심은 지금 이미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박종훈 교육감 관련자 비리 사건입니다. 예. 우리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 감아준 거. 아니요. 알고 아닙니까? 나서 감사 지시를 했죠. 예.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거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팀에 넘긴 거죠. 그래서 이 수사 발표 이후에 박종훈 교육감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다 이래서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발표가 있는 당일날 검찰의 발표가 있는 당일날 즉각 신속하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 이제 입장 발표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직사의 비리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는 이 시기에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사실 이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사과하는 것, 네. 이 과연 진정성이 있습니까? 왜 떳떳하게 나서지 못합니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청의 구조는 우리 이제 경상남도나 창원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틀려요. 경상남도가 있고 그리고 18개 시군에도 지방자치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교육청이 18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의 모든 회계까지 다 거의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은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 정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좀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벌써 시동을 거셨죠. 그래서 첫 발로 강도 높은 이 실시간 감사 시스템을 이번 도입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경상남도가 지금 두 번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차제에 총체적으로 감사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들어볼까요? 저는 질문과 동떨어진 그런 답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죠. 얼마 전 10월 달입니다. 제가 교육청 소관 정기 추경할 때 비정규직 학교 급식 종사자 인건비 4개월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즉 4개월분은 6, 7, 8, 9월 달 그리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급식을 지급하라고 급식비를 지급하라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소급된 6개월부터 9개월까지 4개월분 급식비를 달라고 저희 통영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천연기 규탄한다. 현수막을 내걸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을 위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 거죠? 도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보 시민단체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박주공 교육감 친인척 비리 비판할 수 있는 시민단체 어디 하나도 없습니다. 측근비는 사실 굉장히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크게 그 관심을 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사건은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그 관련자 처벌은 일법 없게 해야 되는 거고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원 교육감은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을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고 만약에 재발 방지 시에는 이제는 뭐 사퇴든 뭐든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배수의 진까지 좀 많이 쳐서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 잘못했다고 보도자료 말고 시민들에게 앞에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단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측근 비리라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정권 대대로 그랬지만 최근에 또 이제 최순실 게이트하고 단순히 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격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최순실 사태도 측근 비리에서 시작된 거고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 측근 비리가 고유명사로 아마 단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정말 이 측근 비리가 좀 사라져야 할 병폐인데요. 이런 시기에 이제 맞물려서 박 교육감의 측근 비리 사건도 더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책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뭐 개입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 기관의 수장이라면 측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홀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절실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또 입장 표명을 또 한 번 더 하시든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도 홍준표 지사 처남도 마찬가지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분도 엄청 구속이 되셨는데요. 그때 홍준표 지사 사기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 저희 야당에서도 홍준표 지사를 비난하거나 예를 들면 뭐 의회를 불러내서 행정감사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남의 사기 사건이 직접적으로 홍준표 지사하고 연루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리, 측근 비리가 있을 때 그것을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연루되지 않은 사건에까지 책임을 지게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연좌제죠, 연좌제.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측근 비리 사건 그냥 그 자체이고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주원 교육감은 이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시는 게 맞고요. 더해서 차제에 교육청 감사 시스템 제대로 한번 고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측근들의 비리 연루 소식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틈이 끝내는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박 교육감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